네, 학생 여러분, 지난 주말 잘 쉬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어로 간단하게 오늘 수업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오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어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가 잠깐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헨리 페이올이라고 그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입니다. 원래 광산업을 했던 분인데 현대 관리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가지의 관리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관리를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약 100년 전에 1916년도에 나온 관리의 원칙인데 지금도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14가지 원칙 중에서 특별하게 그 창의성의 원칙.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조공업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에서 되게 중요하다. 100년 전에 벌써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이니셔티브를 중시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신이 나지 않다. 그래서 종업원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벌써 앙리 페어리 1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공부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매니지먼트라는 관리라는 개념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한 100년밖에 안 된 신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중에서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법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관리에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하면서 대충대충 주먹국으로 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를 전후해서 프레드릭 테일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을 위해서는 동작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도 한 작업에 얼마가 걸리는 것이 적정한지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타임 스타디, 모션 스타디를 주창을 해서 관리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페이올, 뭐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인데 약간 늦게 그 뒤에 이제 14가지의 관리의 법칙을 소개해서 현대 경영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14가지 요소를 여기 써놨죠.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물건이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번 뒤지고 매번 찾고 이러면은 깨끗하게 정돈된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 없이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시간 관리 특별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를 무슨 마치 다른 기업가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야기다. 바로 나의 문제다. 나는 관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관리자는 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오기 전에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대충은 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권리가 이런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투자를 한 소유자들이 있고 소유주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관리자에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커다란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자는 15살에 입지, 뜻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출발의 시작의 성공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 케이팝이 왜 성공할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 현재 연예인들이나 연예 기획사가 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는 지금 딱정벌레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왼쪽은 오나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딱정벌레처럼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오나의 생각만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체입니다. 이걸 영어로 vertebrate, vertebrate, 척추 동물이다. vertebrate animals. 척추 동물은 뼈대가 있고 그리고 뼈대가 성장하면서 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니지멘트입니다. 뼈와 뼈끼리 관리가 되고 그리고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어린애서부터 성장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코디네이트가 되고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딱정벌레는 항상 그 사이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관리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복잡한 기능들을 연관시켜서 서로 잘 조정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딱정벌레에서 스켈레톤, 그 골격이 있는 커질 수 있는 공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지잖아요. 스켈레톤이 있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에서는 직원이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순간서부터는 스켈레톤으로 넘어가야 된다. 오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니지멘트 시스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A는 무엇을 하고 B는 무엇을 하고 C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도 알려줘야 A라는 작업이 끝나서 바로 B로 시작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트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관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관리가 없게 되면 혼동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특별히 그 조직이라는 거,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까? 회사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어떤 업계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그거는 폰이 아니고 그거는 전화기가 아니고 그거는 작은 테레비야. 스몰 스크린이야. 라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우기거나 혹은 그렇게 규정을 하면 그럼 우리는 그냥 작은 텔레비전 회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직은 우리의 조직이라든지 우리의 업종은 소비자들이 정의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매니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매니저라는 게 단순하게 햄버거 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냐? 그거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해서 organize, 조직력 있게 묶을 수 있어야 된다. 묶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종업원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 매니저가 가져야 될 네 가지 기본 기능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매니저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그리고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 것. 이 피터 드러커는 이 두 가지를 다른 것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금방 얘기한 대로 그 관리의 네 가지 기능, planning, organizing, leading, and controlling. 이 네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매니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사이에 조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매니지멘트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가 오거나이즈를 하고, 누군가가 지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됐는가를 점검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실시가 되지 않으면 과제를 내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피터 드러커는 여기에서 developing people,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하나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매니저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developing people은 현재 매니지만큼 중요하다. 아니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니저에 있어서 가장 큰 리소스는 무엇인가? 자원. 역시 사람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특허 기술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어느 쪽을 더 어, 택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JYP도 엔터테이너지만 가수면서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역시 그 관리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평가는 성과, 아웃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과가 없는 회사는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부득이하게 아웃컴, 퍼포먼스를 중시한다. 그래서 퍼포먼스 가기를 위한 매니저들의 리스폰시빌리티, 직원들의 책임 의식을 유달리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그냥 생각 없이 일하는 기술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리의 철학을 알고 그 깊은 뜻을 알고 관리자가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성공의 사이클을 제가 뒤에다 정리했습니다. 성공의 사이클은 첫 번째 나의 강점을 안다. 나의 재능을 안다.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는다. 그래서 일이 놀이가 된다. 플레이가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게 일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한다.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성과가 난다. 컨트리뷰션과 아웃풋 퍼포먼스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 그죠? 이노베이션. 물론 그 전에 이제 관리의 네 가지로 넘어간다면 컨트롤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있다. 더 낫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매니지멘트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고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윤택한 생활을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큼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사회의 기여,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고귀하고 훌륭한 기업가의 목표, 관리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따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